같은 대규모적인 물놀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덕분에 김정은 용로다께서 인파랑에 그 먹기 살기도 힘든 데서 무슨 비키니고 그 입을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사실은. 맞아요. 이게 2,000원이면 한 달 고반 봉급에 노동자고 그렇죠. 3,000원이니까.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특권층이 결국은 김정은의 지지. 세상의 모든 이슈를 돈으로 푼다. 이슈 토크 전. 무더위가 가득한 8월이 왔습니다. 땀 뻘뻘 흘리고 계시죠? 예, 한반도가 찜통 열기에 휩싸였는데요. 북한은 어떨까요? 오늘 북한의 여름나기 얘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북한에서도 여러 휴가를 즐기는 여러 뭐 더위 나기 방법이 많을 텐데 일단 오늘 뭐 북한의 여름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뭐 북한 뭐 덥습니다, 진짜. 그렇죠. 더워서 피서 간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럼 더울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럼 친구들끼리 아니면 또 뭐 작업반이나 직장끼리 공장에서 또 농장에서 자기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쌀도 내고 뭐 이제 그 술도 내고 모든 게 다 귀하니까 없잖아요, 북한이. 네. 그냥 그걸 모아가지고 개천, 마을 앞에 있는 개천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이제 고기잡이 해가지고 그날 하루 뭐 술 한잔 마시고 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게 아마 피서가 아닐까.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이제 북한에 있는 그 군인들은요, 휴가를 가려면 뭔가 조건이 있대요. 휴가를 가려면 콩 같은 거를 자기가 구해와서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콩을 내면 그 콩의 양에 따라서 휴가를 준다라는 개념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식량이 부족해서 약간 식량을 비축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 할 텐데 제 생각에 콩 말고 다른 것도 구해오라고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혹시 돼지고기를 구해오겠다. 내가 뭐 한 100kg 가져오겠다. 뭐 키로수에 따라서 뭐 50kg 가져오겠다. 네. 뭐 또 콩을 이자처럼 뭐 한 50kg, 뭐 60kg 가져오겠다. 하면 그렇죠. 그 키로수에 따라서 뭐 한 달도 보내주고 2달도 보내주고 30일도 보내주고 60일도 보내주고 또 쌀 가져와도 되고 콩뿐만 아닙니다. 쌀 가져와도 되고 뭐 하다못해 옥수수라도 가서 구해오갔다고 하면 그럼 구해오는 조건을 보내주는 거죠. 작년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예, 예. 물난리가 나서 그래서 홍순 때문에 농사 망치니까 이게 더 극성스러워져서 원래 콩이 이제 5월부터 9월까지 이제 재배를 해서 수확을 네. 하게 되는데 콩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콩 1kg에 최근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북한 돈으로 5,000원 내지 5,500원 정도. 그런 콩을 60kg, 50kg 사서 보낸다면 이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한 2달 봉급인데. 근데 재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자기 아들이 나가서 7년 동안, 10년 동안 고생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영양 보충도 좀 해주고 하려니까 거기 있으면 다 똑같이 먹기 때문에 예. 뭐 다 고반 다 군인들이 다 말랐거나 영양 실조엔 걸리지 않았더라도 다 빼빼 말랐거든요. 맞아. 아니 뚱뚱하진 않더라도 전기도 유하게 부한 맞아요. 그런 군인은 단 한 명도 없이 다 빼빼 말랐거든요. 예. 근데 이 식량난이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흉년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그러면 가뭄이 길었잖아요. 그렇죠. 가뭄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뭐 식량난 타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김정은이가 최근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뭘 없을까. 네. 뭐 밥은 뭐 쌀이라도 뭐 주면 배불리 못 먹이면 수산물이라도 좀 배불리 먹여보자. 물고기라도. 근데 그 친구가 하도 모르긴 몰라요. 이게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60년대 70년대 각 농장마다 농촌에 있는 농장 있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양호장 하나씩 다 있어요. 이 양호장을 만든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면요? 말도 못하는. 자, 홍수 나면 홍수잎 해보고 홍수 지나가면 또 뜨거워가지고 물이 졸졸 끓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양호장에 가보면 시키고. 이걸 돌립니다. 그렇죠. 바람기름 같은 걸 돌리고 네. 막 물을 산소를 일으키느라고. 예. 산소가 모자라서 고기가 다 죽어서 둥둥 끓는다. 더워가지고. 예. 뭐 모기 주는 건 둘째치고. 예. 이러다 보니까 김일성이 주석 때 하다 안 돼가지고 다 실패했거든요. 이렇게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히 뭐 위급한 상황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최근에 노동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요. 갖가지 수영복 생산이 늘어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보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현직 공장 노동 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3개월 동안에 수많은 수영복들이 생산돼서 나오고 있다. 사실 왜 지난 겨울에 왜 그 마식령 스키장 이렇게 다 개장하면서 제가 본 그 보도된 거에 보면은 그 김정은이 그 리프트를 타고 딱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그렇죠. 나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 굉장히 그 스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름에는
또 이제 수영복인가 봐요. 아니 수영복의 디자인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도안을 하나하나씩 본답니다.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특히 이제 좀 어떤 상표도 자기가 이름을 붙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명사심리 해설자 이름 붙여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영복의 디자인까지도 김정은이 관심을 갖고 있다. 북한에서 나는 중앙TV나 노동신문은 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오는 건 없는데요? 나오는 건 없고 그냥 그런 걸 보여주려고 우리도 이렇게 비키니 생산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밤잠도 못 자면서 혁신운동하고 막 만든다. 아니 지금 먹기 살기도 힘든 데서 무슨 비키니고 그 입을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사실은. 맞아요. 북한은 조금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비키니를 안 입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네. 지난 2003년이죠. 평양에서 통일음악회 열렸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가수들이 가서 이제 공연 참가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말하는 걸그룹 젊은 걸그룹들이 가서 그때 베이비복스인가요?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가서 핑클도 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이걸 이제 짧은 웃옷을 입고 있는데 배꼽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중단시키고 옷 갈아입고 공연을 해라. 그러는 나라가 무슨 비키니 입고 나가서 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선전용. 그런데요, 그래도 북한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 게 그 예전에 2003년에는 배꼽티 그게 뭐냐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북한이 예전에 이제 은하수 관현악단 약간 클래식 위주로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새로 생긴 그 모란봉 악단인가요? 저도 화면에서 직접 봤는데 이게 이제 북한판 소녀시대죠. 근데 정말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 근데 저는 TV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짧은색 미니스커트인데 몸에 딱 달라붙어요 원피스인데. 자세히 입어보셨네요. 네, 이때가 막 반짝이는데 웨이브까지 추는 거예요. 섹시 웨이브까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내가 생각했던 북한이 아니다. 그게 지금 왜 지금 약간 좀 노출도 하게 하고 연예인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배우나 예술인에 한해서만 가수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러냐면 하도 한류 상품이 들어가고 하도 걸그룹이 들어가니까 자기네만 치마적으로 맨날 입고 와요. 안 보잖아요. 그거. 그렇죠. 사람들이 뭐 좀 이거 뭐 좀 그래도 좀 섹시한 걸 봐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 보면 막 그냥 그런 것만 봐도 그냥 막 마음이 저리저리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마음이 적 끌린다고요. 맞아요. 하도 이렇게 긴 치마만 한복 같은 것만 입고 나와서 노래하다. 이슬주 맨날 한복 입고 나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맞아요. 아니 그 진짜 2011년도까지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 한복만 입고 나왔어 이슬주는. 그런데 김정일이가 딱 죽고 나서부터 미니스커트도 나오고 이자처럼 뭐 자켓도 다 막 놀리고 보일까 말까 하게끔 야하게 입고 나오는데 미니스커트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키니도 등장한 게 김정일이 때는 그래도 조금 그걸 좀 통제를 하댔는데 김정은이가 올라와가지고 이미지 변신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리고 한류 바람을 들어오는데 그렇죠. 우리 열광을 한류에만 하지 말고 우리 운하수 관현악단이나 모란봉 관현악단에도 좀 이거 봐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다. 이걸 좀 보이지 우리도 않으면 뒤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 슬슬 유학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레저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평양 외곽 군부대 기마 훈련장을 승마장으로 딱 바꿨대요. 그러니까 군용을 민간용으로. 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 그 9개월인가요? 10개월 만에 지었다고 굉장히 뭐 자랑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스키장도 지었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그 골프장도 짓고 있대요. 근데 생각해 보면 골프나 승마나 스키나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스키는 좀 모르겠지만 승마 이런 것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잘 아직 생소하죠 사람들한테는. 네. 대중화된 물론 스포츠가 많이 좀 아닌데. 있지만 그런데 이 승마장 북한 사람이 말 타러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 나는. 기운이 없어 누가 타겠냐고요. 힘이 없어서요? 힘이 없는데 지금 승마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이 밥에 고깃국이 필요한데 말 잡아서 먹이는 게 나을 겁니다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한테 차라리. 윤수지구라고 있잖아요. 대동강변이라고 정확히 했는데 거기 보니까 작년에
맞아요. 작년 가을에 문수물놀이장 네, 예 거기 났는데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캐리비안 베라든가 오션 그렇죠. 되게 크게 해놨어요. 이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냐고요. 네. 우리한테 있는 시설이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뭐 산소방, 얼음방 이런 것도 있고요. 찜질방이 주로 있는 거네. 예, 실내 체육관도 또 연결을 시켜놔서 체육관 안에 뭐 배드민턴 할 수 있는데, 농구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암벽 타기 시설 있죠.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고 뭐 볼링장, 볼링장도 커피 전문점, 식당도 뭐 다 안마 하는 데도 다 만들어 어쨌든 놓고. 들어가면 먹고 놀고 하는 게 다 만들어놓은 거죠. 지금. 그렇죠. 이 호화로운 이 물놀이장은 하루에 얼마를 내면 갈 수 있나요? 이거 이게 보통 제가 기사 나온 거로 보면요. 네. 이 입장료가 2,000원에다가 사용료가 5,000원이런데 이 정도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닌가요? 근데 2,000원, 5,000원이면 이게 2,000원이면 한 달 고반 봉급에 노동자분 그렇죠. 3,000원이니까. 월 그렇죠. 3,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로 말하면 우리 노동자분급 뭐 150면 200만 원이다, 평균 200만 원이다 하면 200만 원 내고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누가 거기 가서 그것만 쓰면 또 갈지도 몰라. 2,000원이면. 거기에 들어가면 뭐랍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뭘 먹고 놀고 네. 하려면 보통 한 맞아요. 2, 3만 원은 그냥 써야 됩니다. 그게. 근데 너무 비싸서 못 가고 반대입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리 시설이 좋게 해도 일부 사람들만 일부 사람만 측만 그러니까 그냥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집중돼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빈익부, 부익부 이 차이가 네. 이건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 결국 그래도 이 심하죠. 평양을 중심으로 한 특권층이 결국은 김정은의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혜택이 집중된다 이렇게 봐야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100만에서 150만 명 정도 지금 인구가. 그런데 여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도 노동자들 다 있어요. 여기도. 노동자도 있고 뭐 일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평양시에서도 아주 알짜 핵심 한 50만 명 정도. 이제 신흥부유층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또 다른 변화가 좀 예고가 된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흥부유층들이 뭐냐면 이제 물건이 없다 보니까 먹을 게 없고 국가가 공급해 주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공업품 상점에 가도 아무것도 없고 백업소에 가면 쌀이 없고. 그럼 일반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구하냐? 장마당 아닙니까? 장마당에서 쌀 사 먹고 장마당에서 채소 사 먹고 또 자기네가 또 장마당에다 팔고 이렇게 지금 이 이제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장마당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장마당을 통해서 부가 축적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권력을 끼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기다 장마당에 물건을 대주는 사람들. 그렇죠. 또 밀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밀수를 누가 합니까? 고위층이 하는 겁니다. 권력, 기득권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렇게 신흥부유층들이 부상하다 보니까 네. 지갑에 돈이 두둑히 들어간 거야 이제. 그렇죠.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어떤 오락시설들을 많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해당화관, 뭐 문수물놀이장, 뭐 경마장, 숙마장,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화관에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수영장, 아, 그래요? 수영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찜질방도 식당 있고 같은 것도 있겠고, 마사지방도 있습니다. 이제 남자들도 가서 마사지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당도 뭐 아주 고급 식당인데 예. 불고기 한 접시에 70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북한이 거기에 해당화 갔다 온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이런 걸 먹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하는데 고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전에는 누구도 꼬려서 안 갔어요, 거기. 예. 왜? 내가 잘못 돈 쓰다가 예. 너 이거 그렇지. 추적받을까 봐. 혹시 또 보이브나 날 어떻게 조사 돈, 어떻게 당해서, 불을 축적했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도 돈을 안 쓰니까 이제는 가만 놔둬라. 써라. 쓰는 거, 그 김정은이가 올라와 가지고는 김정일이 때문에 무서워서 못 썼는데 그러니까 돈을 안 쓰니까 해당화관 지어놓으면 뭐랍니까? 쓰는 사람이라는 거. 이 굉장히 비싼 지금 거예요. 말씀하신 해당화관이 지난해 평양시내 이제 문을 열었는데 상류층한테 인기가 많대요.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불고기가 1인분에 70불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7만 우리보다 원이잖아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네? 비싸요. 아니 난 못 사 먹겠어. 여기서 변호사하고 있지만 못 사 먹겠어요. 다른 가격을 봐도 네. 안마 시술소는 30불. 그러니까 3만 원. 예, 3만 원이고요. 수영장은 한 15불. 네. 사우나가 한 5천 원. 우리 돈으로 네. 남한 돈으로 5천 원이요. 5천이면 5불 아닙니까? 네. 네. 5칠에 30은 3만 5천 원입니다. 북한 돈. 아, 이거 그래도 아, 이거 그게 북한 환율을 돈이 3만 5천 원이에요. 그렇죠. 3만 5천 원. 북한 돈 3만 5천 원을 또 우리가 그냥 3만 우리 돈 5천 3만 원을 5천 원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북한 거기는 돈 한 달 3만 5천 월급이 한 달에 3천 원. 그러니까 연봉이네 연봉. 3만 5천 원 가지고 사우나 간다면 미친놈이지. 그게 제정신이 그렇죠. 있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여름 지내기 대표적인 게 캠핑인데 요즘에 북한에도 이 캠핑 바람이 불고 있다고 뭐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북한 전문 여행사에서 네. 이 금강산이나 묘양산에서 밤에 별을 볼 수 있다. 산길을 걸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 가고 싶네. 과연 이거 누구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게 진짜 궁금해요 좀. 신용부자도 안 됩니다, 거기는. 네. 캠핑 가려면. 그러니까 이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여행 상품을 아마 내놓은 것 같은데 네. 아주 낭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별은 잘 보이고 야산에 나무는 없지만 나무는 없죠. 나무는 깊은 산, 뭐 군강산에 나무를 먹히게 해요. 또 그건 네. 못 자르게 하고 예. 또 매양산이나 군강산, 칠번 이런 관광지들은 나무를 한 그루도 자르면 그냥 다 감옥에 보내기 때문에 자르지 못하니까 거기는 아직 밀림이 다 돼 있고 좋아요. 이제 북한에 관광을 갈 때는요. 대부분 자유 여행은 못 가고 네. 그 여행사에서 하는 지정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패키지 여행으로 많이 가는데 기간은 보통 한 짧게는 3박에서 길게는 17박까지 가게 한대요. 근데 그 최고가 17박 18일 상품. 한 그 런던에 있는 한 여행사가 내놓은 상품인데요. 가격은 1인당 우리 돈으로 한 505만 원 정도. 자전거 여행 상품이 나와가지고 예. 뭐 평양에서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그렇죠. 또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이제 자전거 상품이 예. 있다고 하는데 예. 잠깐 김정은이가 제가 봐서는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미 투자를 해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별걸 다 해놔요. 제가 캠핑에 북한 뭐 캠핑 바람이 불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캠핑 바람 분다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바람 부는 거지 뭐 외국인이 와서 바람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 말하는 건 캠핑 열기가 있다면 북한 주민들이 열기나 신흥부자가 열기에 신흥부자도 뭐 순경차에다 그 네. 캠핑 갖고 싣고 갈 정도는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건 외국인들을 위한 이제 열기를 불러일으키게 한 거고 골프를 북한에서도 이제 즐길 수 있다. 저희들이 뭐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5일짜리 북한 골프 상품이 199만 원, 약 200만 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엄청 비싼 거지. 미국 그 유명한 온라인 골프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골프닷컴에서 읽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골프장 10대 골프장 중에 1위를 꼽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 가면은 이 골프장에서 30. 김정일 그 저 수령이 맞습니다. 34언더파를 예, 쳤다 이렇게 해서 34언더. 자기가 스코어에 굉장히 그 압박을 느끼고 그래서 무섭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함부로 얘기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가 들어온다는 거를 이렇게 잘못한 사진 한번 잘못 찍었다는 그냥 예. 옥류돼서 며칠 동안 오지도 못할 그것 수가 때문에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공포 1위였고요. 2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근데 그 골프장은 그 해저드에 악어가 드글드글. 그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야. 너무 이게. 무서워요? 예? 악어가 와고라는 거 더 무섭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그거 아주 일위를- 표현 잘했네요. 진짜 무서운 골프장이에요. 예, 그래서 1일 줄 몰랐는데 그걸 참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참 재미있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한 북한의 여름나기 얘기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여름철 특집 보양 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